자, 지금 현재도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 건강해지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2월 3일 유튜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르면 빨리 죽거나 요양병원에서 죽는다 2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 것이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먹어야 되고 또 어떤 것은 먹지 말아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자꾸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뭐였습니까? 백미, 채식을 해야 되나? 백미하고 식용유를 잘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백미보다는 현미밥을 드셔야 되고, 그리고 식용유 같은 거 관리를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튀기거나 전 같은 이런 것들 튀기거나 전 부쳐 이런 음식들은 빨리빨리 먹어줘야 되고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게 제가 600식품이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600. 6가지의 흰식품, 흰백자입니다. 그죠? 600.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현미하고 식용유가 600식품 중에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네 가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려고 그래서 모르면 빨리 죽거나 요양병원에서 죽는다 2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 말씀드렸습니다. 무식이 영감합니다. 예, 무식은 아니고 무지죠, 그죠? 예, 무지. 무식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무지라는 것은 내가 뭐 알 기회가 없거나 듣거나 본 게 없어서 모르는 것이지, 무식이라는 것은 공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학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자, 우선 600식품 두 가지 빼고 나머지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 중에 세 번째가 610의 세 번째가 흰 밀가루. 또 안 나오네. 백밀가루. 요게 세 번째로 갈 수 있고, 네 번째가 백설탕. 그렇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뭘까요? 다섯 번째가 소금? 그렇죠. 백소금. 여섯 번째, 마지막 여섯 번째가 뭘까요? 조미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선 밀가루하고 백밀가루하고 백설탕은 왜 그럴까요? 이게 왜 나쁠까요? 그렇죠. 표백제가 들어가 있어요. 표백제.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백밀가루나 백설탕에 시커먼 걸레 빨아보면은 걸레가 하얗게 깨끗하게 씻어진다라는 거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표백제를 우리가 먹어서 좋을 일은 없겠죠. 단순히 이제 물론 만드는 업체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인체에 무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다. 내지는 규정에 맞게 했다. 그러니까 한도 규정에 들어가도록 만들었다. 분명히 그런 이야기 하겠죠,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한 번 먹는 양은 기준이 아닐지 모르지만 이게 계속 먹으면은 누적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절대 우리가 모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 운전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친구들, 다른 사람하고 보면, 야, 이 카메라도 요새 무인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과속 단속하는 거. 작동 안 되는 것들이 많거든. 그래서, 야, 저거 되겠나 안 되겠나? 그럼 한번 실험해 보든가. 근데 되면 몇 달 할 건데. 예. 그러니까 우리 쓰잘데없는 모험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건강에 대한 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거는 모험을 절대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자, 그럼 백소금은 뭘까? 보통 부드럽고 가는 이쁜 소금 그런 경우는 돌소금이 되고 맞아요. 돌소금. 산에서 캐는 돌소금. 이 돌소금의 특징이 뭐냐면은 소금이라는 것은 염화나트륨입니다. 화학적으로. 염화나트륨인데 이거는 화학적으로는 NaCl이라고 이야기하죠. Na는 나트륨입니다. Cl은 염소예요. 우리가 소금을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소금을 많이 먹지 말자고 라고 하는 가장 이유가 뭐냐? 나트륨 때문에 그래요. 나트륨. 그런데
이 산에서 캐는 돌소금들이는 주로 이거는 나트륨만 들어가 있습니다. 나트륨. 그러다 보니까 적은 양을 써도 굉장히 짜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일염 있지 않습니까? 굵은 소금 같은 경우는 한두 번 넣어도 그렇게 싼 맛을 짜게 못 느끼는데 이 보드라운 소금 같은 거, 한주 소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소금 이런 것들은 조금만 넣어도 굉장히 짠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은 항상 염소와 같이 들어가 있는 정상적인 형태의 거를 먹어야 되지 나트륨 먹게 되면은 지나치게 짜게 먹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된장 담는다고 아마리 올때 한주 소금 같이 오거든요. 뭐 할 때요? 된장 담을 때. 자, 뭐 그래서 먹지 말자는 취지고 그 다음에 조미료 조미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미료는 뭡니까? 화학 조미료죠. 화학 제품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류가 이렇게 잘 사는 데는 이 화학적인 발전이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전의 뒷면에는 어두운 면들도 있단 말입니다. 이 화학 제품이라는 것은 이 표백제라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화학 제품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내 몸에 쌓이게 되게 되면은 우리 몸의 정상적인 신진대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장기에 축적이 돼 가지고 기형적인 어떤 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고 또 그런 기형적인 변화가 세포의 기형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암 같은 것들을 유발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좀 방송에서 음식할 때 화학 조미료 조미료 조금 쓰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 하는데 그 조금이라는 것을 내 몸을 위협하는 어떤 물질들을 조금이라도 넣는 게 뭐가 좋을까요? 그죠? 좋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제일 좋은 것들. 그게 바로 육백식품입니다. 육백식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1번 백미 2번 식용유를 합쳐서 이 6가지를 우리는 육백식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백식품 6가지 신제품. 그래서 이거는 당장 먹었을 때는 맛은 좋아요. 그죠? 먹기도 좋고 편하고 좋은데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 먹게 되면은 내 몸을 좀 먹는 생명을 갉아먹거나 아니면은 살아는 있는데 골골거리게. 그래서 제가 제목을 모르면 빨리 죽거나 아니면은 요양병원에서 결결결결결 그게 우리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식사를 드시라도 백미보다는 현미쌀, 그 다음에 식용유는 조금만 쓰고 관리 잘 하시고 그래 됐고 그 다음에 백밀가루 같은 경우보다는 통밀로 드시는 게 좋고 백설탕보다는 누른 설탕이나 흑설탕 이런 것들 뭐 가능하다 그러면 꿀 같은 거라든지 올리고당이라든지 이런 걸로 대체하는 생각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좋은 소금은 어느 정도 좀 드셔주시는 게 좋다고 제가 추천합니다만은 이런 백소금 같은 거 돌소금, 나트륨만 들어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짠 소금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는 조미료입니다. 화학 조미료는 뭐 굳이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뭐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특히 조미료 보고 죽어 타는 사람 많아. 그렇지. 그럴 수가 있지. 근데 그것으로는 안 좋지만은 그것이 병을 자꾸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주창하는 게 있잖아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좋은 거 먹는 것도 좋지만은 나쁜 걸 피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혜로운 어떤 건강관리법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산삼이니 인삼이니 뭐 온갖 건강기능식품 이런 거 좋은데 뭐 우리가 여기서 건강기능식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제가 뭐 또 그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도 그것보다 앞서는 것이 내 몸을 깔아먹고 있고 병들게 만들고 있고 약하게 만들거나 꾸준히 쌓아가지고 내 몸에서 축적되게 되면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나쁜 원인은 제거하고서 살아가자. 그 다음에 식단을 관리하자. 그래서 이거를 딱 피하는 방법이 제가 그랬습니다. 현미채식이라고 말씀드렸죠. 현미채식입니다. 자, 현미채식인데 뭐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현미채식은 현미쌀하고 채소 먹는 거 아닙니다. 현미잡곡밥. 현미잡곡밥. 왜? 녹황생 야채. 내일 모레 많이 먹겠어요. 네. 녹황생 야채. 그 다음에 두류 콩제품
공제품. 이게 두류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돼 있고. 그 다음에 생선을 많이 먹자. 생선을 드시게 되면은 단백질과 오메가3 를 같이 먹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드시는 거. 이게 바로 현미채식법입니다. 현미채식법. 근데 이 조별, 이런 음식을 만들 때, 앞에 말씀드린 600식품을 제거하고, 거꾸로 그러니까 통으로 된 예를 들면, 현미쌀도 통이고, 통밀가루도 통이잖아요. 그죠? 흑설탕, 황설탕 같은 경우도 통설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리고 있고, 조미료 같은 경우는 뭐 쉽잖아요. 천연 조미료 요새 많지 않습니까? 그죠?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화학 조미료를 써버리면은 한 방에 해결되니까 사람들이 그걸 선호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음식점에서 하던데, 저는 이제 조미료가 많이 걸리던데 젊은 애들은 또 그러더라고요. 일단 맛있잖아요. 매일 먹는 것도 아닌데 음식점에 가서. 근데 음식점에서 하는 음식들은 뭐 이런저런 많이 하지만 항상 끝에는 조미료를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외식도 좀 자제할 수 있으면 자제하는 게 좋고, 그죠? 그러니까 소금은 제가 주장하지만은 꼭 좋은 소금을 드시라는 거. 좋은 소금이라는 것은 염소하고 나트륨이 같이 균형이 맞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물질이 안 들어가 있는 그런 소금을 이용해서 조리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양념으로 쓰고, 그래 되면은 건강해지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물론 당장 내가 무슨 큰 병이 걸렸을 때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당장 나아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먼 장래를 봤을 때, 우리가 뭐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그런 나이 즈음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을까? 그러니까 건강하면서 8, 90대를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은 골골골골 하면서 이제 80, 90대를 보낼 것인가? 그거에 대한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거는 우리가 지금 뭐 20대일 수도 있고 30대일 수도 있고 40대일 수도 있고 50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60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앞으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는 많이 양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려봤습니다. 600식품 피해갈 수 있으면 반드시 피해갑시다.